최근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동맹국가 우방국들의 든든한 협력과 신뢰였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퓨리서치 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퓨리서치 센터에서 36개 국가와 지역 중 25곳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우호도가 더 높은 나라들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포함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차라리 시진핑 주석을 더 신뢰하겠다고 말한 나라가 전체 36개 중 22개나 되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여론을 추적해왔지만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표를 보면요,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전세계 호감도는 58%였습니다. 중국은 32%에 불과했죠. 그런데 2026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36%로 뚝 떨어졌고 중국은 46%로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2023년에 57%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3%로 뚝 떨어진 상태고요.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같은 기간에 14%에서 44%로 급격히 상승했죠. 미국의 호감도가 하락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과 통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무역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으면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관세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오랜 기간 막대한 무역 적자를 떠안아왔다고 주장하며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협력 관계와 별개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미국은 자유무역과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에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법적 문제에도 직면했습니다. 일부 관세 조치는 연방대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정책 방향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확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전부터 미국이 더 이상 해외 전쟁에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불필요한 군사 충돌을 줄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 실제 행보는 이러한 발언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에 이어 이란과의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다시 해외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동맹국들과의 사전 조율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격 과정에서 걸프 지역의 주요 우방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오랜 기간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 자국 영토와 주요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이 국제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의 외교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충돌 이후 발생한 호르무즈협 봉쇄는 국제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주요 에너지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협의 불안정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군사행동이 동맹국들의 경제적 피해로 연결되면서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또한 이란은 미국과 가까운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확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군사적 긴장 속에 놓이게 됐고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웨이트 주둔 미군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군사 거점 역할을 해왔지만 미군 주둔이 안보 강화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공격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미국이 완전한 방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국이 군사 충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입장 변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강한 발언을 내놓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이란 문제에서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언 변화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실제 대응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외교에서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동맹국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유화적인 발언을 빠르게 오가면서 미국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결정이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 방식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주요 정책이나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하는 방식은 기존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기존 정치권과 다른 직접적인 소통 방식으로 평가받았지만 동맹국가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인 외교 절차보다 개인적인 메시지가 앞선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그 메시지들이 진중한 메시지가 아니라 특정 나라를 비하하고 욕하는 내용들이 꽤나 많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특정 회사를 치켜세우는 모습도 자주 보이기도 했죠. 특히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최고 등급 이용자에게 빠른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일부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메시지가 중요한 외교 신호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상업적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과 우방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지도자의 발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가 지지층에게는 강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맹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러 국가와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제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동맹국들의 지지는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치른 여러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미국의 주요 군사 작전 과정에서 많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병력과 물자 지원, 외교적 협력을 제공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다국적군을 구성했고 영국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라크전에서도 미국과 함께 작전에 참여한 동맹국들이 있었고 논란이 많았던 베트남 전쟁에서도 한국과 호주, 태국 등 여러 우방국이 미국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군사 개입이 국제적으로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동맹국 내부에서도 참여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한 배경에는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국가들이 존재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동맹관계보다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과 손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했고 일부 발언에서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경제적, 안보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미국 내에서는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해외에서는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동맹 체계를 약화시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가 간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이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괜히 이전에 미국 행정부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퍼준 게 아닙니다. 신뢰를 쌓고 이를 지원하는 나라가 있어야지 패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결국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깎아먹는 행동일 겁니다.